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설 명절 앞두고 정부 지원 사업들,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네이버에 창업 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K 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사업 공고에 모집 중이라고 있어요. 이 모집 중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들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사업들은 요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술이 있는 기업들 초격차 지금 이제 요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7년 차 이상 된 기업들 또는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금은 15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원 사업들은 조금 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메인 사업들은 요 위에 있는 거 봐주시면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요 15기 모집 공고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2월 12일 4시까지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4시까지 꼭 접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그 과정들을 꼭 먼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가능한 연령은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인 기업과 3년 미만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온라인 접수 있죠?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 가기 클릭하셔서 이제 신청하게 된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신청서, 그리고 이제 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게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내용들 참고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서류 심사 보고 발표 심사, 그리고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교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화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정부지원금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 관련된 교육이나 뭐 코칭이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 내용들이 많죠. 이 공고문 있고 신청서 있고 자주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신청 매뉴얼, 리플레이시나 협약 의향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집 공고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들 조금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3년 이내 창업 기업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내용, 이 글로벌형, 그 다음에 지역 특화형, 투자형,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 여기에서 이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우리 지역 주력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 특화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 초격차, 뷰티, 이렇게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제 지역 특화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받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형으로 신청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투자형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형은 이 민간 A시에서 이제 선발권이 자율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기업도 뽑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도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용도는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력 산업에 맞는 기업들은 지역 특화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중점 모집 분야라고 있습니다. 어, 이제 뷰티 분야 요런 부분들 많이 모집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력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격차 신산업, 그 다음에 실험실 창업. 실험실 창업은 이제 교수님이나 대학 연구 쪽에서 하는 창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로 들어갈 건지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 분야와 유형,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인원도 다 다르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기업의 본 지점의 소재지,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재지 무관해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내 지역이 어디인지 그걸 첫 번째로 봐주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전국 소재지 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투자형입니다.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상관없다라는 거, 그 어느 지역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사가 이 거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신청하셔도 되고 원하는 투자사와 이렇게 같이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 특화형의 모빌리티 분야인지 의료기기 분야인지 아니면 선박 기자재인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위치에 전담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사실 권역별 사업장 소재지를 50% 이상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월 12일 수요일 4시까지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또 신청해야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2월 첫째 주에 지금 모집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할 일 엄청 많을 텐데 지금 설 명절 때 조금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서류들 뭐 신청 자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서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애매한데 애매한 것들은 사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확하게 나는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준다고 돼 있지만 평균적으로 네, 7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2차 지원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중간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해준다는 건데, 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비용, 시제품 제작이나 활동비나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한번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사업비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부담금, 이 현금이라는 게 들어간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민간 부담금이 안 들어가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부터는 이제 초기 기업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천만 원 정부에서 지원받았다고 하면 현금 1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부 지원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 통장에 입금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돈 입금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먼저 입금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요 현금이 꼭 있어야지만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돈 없는 경우에 선정이 되더라도 이 민간부담금 입금을 하지 않으면 네, 협약이
취소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청 시 유의사항 요거 한번 좀 봐드릴 텐데, 이거 매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마감일 3일 이전에 회원 가입해라. 그 다음에 사업 신청 미리 해라. 사업 계획서 안 써도 사업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그러면 제출 완료하기 전에 임시 저장이나 그 전의 과정들은 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출 완료 이후에도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접수해야지 다 하고 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매번 이거 하다가 사이트가 늦다, 뭐 서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오래된 기업도 이런 실수들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미리 해라는 점. 홈페이지 통해서 기업 인증이랑 개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을 먼저 만들고 나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기업 인증된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이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그거 과정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3일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거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 창업 기업 확인서 요거 발급해야 되죠. 예비 창업 패키지 받았던 기업들 이제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해야 되는데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업계획서 쓰는 거랑 별개로 미리 이 관련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부터 먼저 하자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25년도 중앙부처 창업지원 사업들 요거 중복 신청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상한학교 뭐 어떤 사업이든 여러 개 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 발표하러 가는 것도 여러 개 발표하러 가셔도 됩니다. 최종 선정되고 협약 체결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다 진행 안 하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붙고 중심대학 예비 창업도 붙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붙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마 청년 창업 사관학교일 것 같은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하고 다른 사업에서 발표를 다 하고 거기도 선정 통보를 받았지만 거기 있는 사업들은 이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선정이 돼서 다른 사업들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따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꼭 협약은 요거 한 개만 해야 된다. 여러 개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로드맵 짜면서 항상 얘기했던 이 타 부처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받으면서 다른 것도 받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패키지 사업은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시제품도 지원해주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인데 보통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이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받는 거는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몇 가지 제가 얘기했죠. 타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 수행이 완료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 종료된 사업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번에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스포츠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콘텐츠 문화예술 이쪽의 사업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았던 분들은 추가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들 진행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 짤 때 작성하면 되는데 사업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또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요런 내용들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계획서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할 건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 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 요 파일 있죠. 일단 요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사업 요거 신청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적혀있죠. 신청자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매뉴얼 이걸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이 자체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담 상담원의 작성 방법 코칭 등 자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별도의 컨설턴트들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절대 돈을 주면서 코칭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관련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상담이나 아니면 코칭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표지의 굵은 선안은 기재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다 기재하지 말고 관리번호 요런 것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가 기재할 부분이죠. 보통 저는 요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요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읽어보시고 신청사항에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사인하고 여기 신청사 이제 체크 항목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이러면 이제 정부지원사업 못 받죠. 여기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뭐 요런 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도, 미지급, 연체 이런 사람 못 받는 거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기업이면 사실은 이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휴업 중인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제외 대상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체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거 지원 사업들 못 받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름 사인해 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내용 여기 보면 8페이지 내외로 작성돼 있죠. 증빙서류 등은 제한이 없다고 돼 있고 페이지를 내외라고 해서 뭐 한 20페이지 적어도 되냐 그렇게 적어도 되긴 합니다만 8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내가 적을 게 너무 없다라고 하면 한 5페이지까지 적어도 되지만 5페이지 적으면 떨어지겠죠.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8페이지에서 뭐 좀 적다라고 하면 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그 사이쯤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글자를 작게 하고 그림도 작게 하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한 12페이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 볼 때 좀 안 좋게 봅니다. 페이지가 많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좀 우리가 제안했던 절차를 좀 안 지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선정이 되더라도 뭔가 자꾸 이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정말 아이템이 좋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파란색 안내 문구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남겨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검은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안 바꾸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검은색으로 수정해서 작성해 주라고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 검정색 글씨로 작성해라. 그 다음에 양식의 목차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능하다. 행 추가는 가능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해라. 그리고 필요한 사진, 이미지 등은 추가가 가능하다.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영상들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참고하라고 일단 내용들 다 이렇게 입력해 놨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적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높은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업화 과제명에 보면 요렇게 보면 지금 건강 물질을 추출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결과물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힘 전박이 꽃무늬 유충 사육 요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군뱅이를 사육하겠다. 그리고 건강 물질을 추출하겠다. 그래서 추출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뭐 이게 이제 뭐 영양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사료를 만들겠다라던가 이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 결과물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화 과정명만 보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잘 적었겠다, 못 적었겠다라는 것들을 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신경 써서 작성할 정도라면 뒤에 내용들은 대충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이 미리 생각하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사업명 적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사업비 보면 정부지원금 7천만 원, 그다음에 1천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쓰는 거에 대한 사업비 작성도 제가 예전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권 내용이나 사업화 실적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 사업화 과제 개요에 대한 요약문 작성하는 부분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맨 마지막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부터 시작하는 요 페이지부터 카운팅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뒤에 거 8페이지 정도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밑에서 본문에서 가져와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화 과제 소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인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성, 나는 왜 이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대비 뭐 500% 우수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몇 평 정도를 자가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콕 집어서 우리는 다른 데랑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대부분 이렇게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목표 시장, 목표 시장도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매출을 낼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고, 보통은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시장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에 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판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채널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정량 목표가 나와 있네요. 정량 목표는 이 정량,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 25년도에는 매출을 몇 천만 원 내겠다 또는 몇 억을 내겠다라는 부분들을 딱 적어 주시면 되고 고용을 몇 명 할 거다라는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작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7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해 7천만 원 받았으니까 7천만 원의 매출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 그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야 되겠죠. 7천만 원 지원 받을 건데 우리는 25년도에는 그래도 제품 개발할 거니까 매출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26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27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하면 지원 안 해주겠죠.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는데 매출이 안 난다.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매출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정도 키웠으면 매출은 이렇게 날 거다. 이 시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 개수가 몇 개이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날 건지 단순 곱하기 더하기만 해도 매출 정량 목표는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정성적인 목표는 수치화되진 않지만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 설명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진들 꼭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 있는 내용처럼 군뱅이 관련돼서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군뱅이 여기에도 적어놨죠. 여기 강원도 양구에서 이 자가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가농장 사진을 먼저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군뱅이 사육하고 있다. 이런 군뱅이 사육하고 있는 시설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아까 첫 번째 제일 위에서 봤던 어떤 추출하여 활용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는 예시 화면으로 나와야 되겠죠. 뭔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면 우리가 패키지 디자인이 됐던 화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만들 거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들 그런 형태로의 이미지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나는 이제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군뱅이는 16년도부터 이제 식품으로서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군뱅이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고급 약재로 알려지고 있고 곤충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22년도에 창업을 했었다. 그래서 요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제품을 좀 더 개선하겠다고 하면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글씨가 조금 큼직큼직하게 돼 있긴 하네요. 요거 한 반 페이지 정도 돼 있죠. 먼저 첫 번째 요 이제 요 테이블 안에 있는 이 점선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은 요거 삭제를 먼저 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내용들 밑에 내가 하고 있던 아까 위에 여기에 사진들 이미지들 넣을 거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표 만들어서 이미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목적 이거는 이제 뭐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제품 개선한다 라는 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물건 팔아보니까 좀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물건을 팔았는데 고객이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지원받아서 해 보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어떻게 만들 건지 사실 요거를 좀 잘 못 적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예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7천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그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을 건지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나올 건지를 심사위원들이 예측을 해야 이 아이템 괜찮다, 이 아이템 별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건 뭐 정부 지원 사업들 대충 신청했네 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주 내용들 좀 볼 텐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양강장 물질을 추출하겠다. 그러면 이 물질을 추출하는 이 형태를 뭐 군뱅이를 건조시키고 분말 형태로 만들고 혼합 살균환 처리해서 캡슐 형태로 제조하겠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글자를 적고 여기 밑에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 이미지를 넣을 텐데 군뱅이 사진 하나 넣고 화살표 끄어서 건조,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림 하나 넣고 건조된 사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살표 끄어가지고 이제 파쇄해가지고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사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하나에다가 뭔가 혼합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최종적으로는 이 캡슐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거 가지고 이 건조시키는 장치나 그 다음에 이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한 파쇄기나 아니면 혼합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관련된 교반기나 살균 처리기를 구매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우리가 기존에 건조기를 들고 있으면 이거는 살 필요가 없죠.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할 건데 이 캡슐 형태로 제조하는 제조기기만 하나 살 거다. 그러면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이해시키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삼, 대추 등을 혼합하여 엑기스 형태로 판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군뱅이 영양분 추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고유 혼합 비율을 통해서 군뱅이 식품 만들겠다. 군뱅이 사진에서 그 다음에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교반기를 넣고 이런 대추, 인삼 등 이제 각종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넣어서 혼합을 하면 군뱅이 식품이 나오는데, 우리 제품 이미지, 컨셉 이미지에 대한 사진들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요런 거 만들어서 팔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건지, 제품은 언제 만들 거고,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언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쇼핑몰에다가 업로드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원물 자체로도 판매하고 있지만 거부감이 든다. 군뱅이 먹는 거 썩 좋아하진 않죠. 그 다음에 분말 형태로 판매하고 있지만 노년층은 섭취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층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런 엑기스 형태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고객이 원해서 우리는 이거 만드는 거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 이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그 다음 차별화 전략 등이 이런 데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돈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기술 개발,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기도 나와 있죠. 3천만 원 상당의 건조 및 분말 기계 구입, 그 다음에 4천만 원 상당의 캡슐 제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써주시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어디에다 쓸 건지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이제 이걸 또 충당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만 가지고 하겠다. 쉽지 않죠.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든 대출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활용하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는 24년도에는 5,3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1억 5천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자금을 일부 충당해서 쓰겠다라는 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사업비 세부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이 사업비 짜는 방법만 따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진입 전략, 이 내수 시장 어떻게 확보할 건가. 여기도 보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쿠팡이나 이 이커머스 통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 판매는 어디에서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쿠팡, 아니면 네이버, 이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 거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해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컨택하고 있는 그 거래처와 지금 기존에 얼마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아니면 앞으로 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랑 내랑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어떠한 사전 작업을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런 판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서 나는 저런 업체들 한번 찾아가 보고 논의해 봤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조금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자,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어떤 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 평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 건데, 그러면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데, 광고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 좀 적은 내용으로 작성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 내수시장에 진출한 실적들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없죠. 밑에 두 줄은 삭제하고, 여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할 건지, 이것도 사실 그냥 뭐 대충이죠. 대충 이렇게 적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 식품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해외 시장 진출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품 박람회를 참여할 건지, 언제 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25년도 식품 박람회 이제 해외에 어떤 게 있는지 검색하면 이미 이제 전시회 마이스 관련된 업체들이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되고, 거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 25년도에는 이런 데 갈 거다라는 것들 캡처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글로벌 진출 실적은 대부분 없을 건데, 있으신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에 대해서도 이거 대부분 없을 건데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작성하게 되면 분명히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라고 해도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 인력 몇 명 있는지 이것도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협약 기간 내 성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 정량 목표를 매출 2억 5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우리 제품이 얼마짜리인데 몇 개를 팔면 이 정도 벌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 목표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성 목표에 대해서는 할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팀 구성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대표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들은 좀 삭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의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 인원 고용 계획 어떻게 되는지 적어 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여기 한 몇십 명을 고용하겠다, 이건 말 안 되죠. 그냥 이제 두 명, 세 명 정도, 또는 이제 한 명 정도 고용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업무 파트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실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있는 만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걸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보호 노력에 대해서 이제 특허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 임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이렇게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면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 만약에 뭐 특허 등록해 놓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변리사 만나서 특허 출원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을 듣겠다. 그 다음에 뭐 규정을 만들겠다.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성과 공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 그냥 계획인 거죠. 실제 성과금이 지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초기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계획이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것들 초기 기업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생활 균형 캠페인 요거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승인해 줍니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기 밑에다가 핵심 인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 요 이제 산업 기반 이제 사업 추진 계획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은 요 이제 지역 특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SG 경영 도입 계획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주력 산업은 천연물 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실험실 창업 트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소속 기관 이제 대학에서 연구원 창업하는 경우에는 작성해 주시는데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기술 이전 계획 이런 부분들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출 서류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봐주시고 필요한 동의서나 관련 서류들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작성하시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나 있거나 뭐 좀 문의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